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5장에 있는 그 독점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독점은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의 생산과 가격을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독점의 비효율성, 이제 독점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가격 차별 전략, 그 다음에 가격 설정과 관련된 우화라던가 우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 그 다음에 가격 차별의 이론이라던가 가격 차별의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 그 다음에 독점의 광범위성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교재 맨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독점에 관련된 이해를 표시한 이야기 스토리인데, 여러분이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 MS사가 제공하는 윈도우의 한 버전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했을 때 미국 정부에 저작권을 신청했다. 이 저작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의 제작과 판매에 관한 독점 권한을 부여하죠. 따라서 누구든지 MS 윈도우를 구입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약 $100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보통 요즘에 그 컴퓨터 사용하면 다 MS사의 윈도우 시스템으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쵸? 그러니까 MS사가 이런 컴퓨터의 이런 그 소프트 시장에 있어서 그 독점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독점 기업은 뭘까요? 독점 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가격이 어때요? 어떤 한계 비용보다는, 그쵸? 한계 비용보다는 높게 이제, 그쵸? 설정을 하겠죠. 그쵸? 설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 있었죠. 그 프라이스 테이커 있었는데, 여기서는 독점 기업은 가격을 제가 높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설정자가 되고, 여기에 대한 원인 같은 경우는 어떤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독점을 아까 같이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경쟁 시장의 기업은 어떤 가격 수용자인 반면에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점 기업은 어때요?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도 높게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독점 기업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독점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독점 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왜 윈도우 가격을 그러면 그 $1000라던가 아니면 $10,000를 받지 않을까요?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을 올리면은 판매량이 줄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컴퓨터를 사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적으로, 그죠? 불법 복제를 시도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어떤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어가지고 피해 발생하기 때문에 무장정 자기 마음대로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높은 가격을 받으면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은 마음대로 받을 수 있지만은 이윤의 크기에는 이제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가지고 예전에 이제 1994년에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인 그 인투어트 사를 이제 합성하려고 해서 합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는 이를 저지했죠. 그쵸? 이게 뭐냐면은 이걸 제가 설명한 이유가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투어트사는 가장 많이 팔리는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저작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MS사가 그 인투이트사에 합병하면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시장 재료벽이 지나치게 이제 커진다는 것을 이제 미국 정부가 인식하고 미국 정부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승인하는 것을 반대했죠. 그쵸?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이 어떤 독점 기업이 너무 그쵸? 많은 시장을 때 그
독점하게 돼가지고 시장을 이제 파괴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부가 시장에 이제 개입해가지고 행위를 반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또 생산 요소를 독점한다던가, 그렇죠? 중요한 생산 요소를 한 기업이 이제 소유하는 경우에 생산 요소의 독점이 발생하고 또 정부가 한 기업에게 독점 생산권을 이제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대부분 공기업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되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한전이라던가 수자원공사라던가, 그렇죠? 이런 같은 경우 정부가 어떤 그쵸? 독점권을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기업들이 똑같이 나가지 전기라던가 땡 같은 것들을 똑같이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기업들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독점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공공기관이라던가 공기업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생산 기술도 있죠. 한 기업이 생산할 때 생산 비용이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정부가 이제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독점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그 재화를 한 공급자가 공급한다면 그 기업은 독점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밀접한 대체재가 없는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 이 당연히 독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의 독점, 중요한 생산 요소를 한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그렇죠. 두 번째, 정부 규제, 정부가 기업에게 독점 생산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렇죠. 세 번째는 생산 기술이죠. 한 기업이 생산할 때 생산 비용이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낮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독점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고 정부가 저기는 이제 독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만든 독점이 있어요. 아까 같이 많은 경우 독점은 정부가 한 사람 혹은 한 기업에게 어떤 배타적인 공급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발생하죠. 대표적인 것들도 특허권 같은 경우, 그쵸? 어떤 관련된 특허권이 있게 되면은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만은 한 20년간, 그쵸? 어떤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해주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오늘 날 신문에 났던데, 뭐 셀트리온이, 그쵸? 뭐 이력에서 이제, 그쵸? 그 코로나 치료제로서 이제 승인이 났다라고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약회사들에게도 독점권을 주면은 이들이 새로운 약품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 유인이 생기고 또 그렇게 개발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저작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을 이제 쓰고자 하는 노력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같은 경우가 같이 그 제약회사 마찬가지죠. 최근에 같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아까 같이 경쟁했던 그 녹십자라던가 이런 데는 거의 좀 포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그쵸? 큰 히트를 치게 되면 대박을 얻죠. 이런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굉장히 아까 녹십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죠. 그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련돼 가지고 히트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책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에도 뭐 수학 시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해법 수학이라던가 그쵸? 뭐 수학의 정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책을 만들게 되면은 그 자손 대대로 먹고 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경제학 관련된 가지고 이런 게 맨큐 경제라던가 유명한 경제학 책을 여러분들이 기술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받게 되는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쵸? 내가 이제 음악 히트를 뭐 BTS처럼 그죠? 음악을 이제 좋은 음악을 만들게 되면은 그죠? 전세에 관련돼 가지고 음원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독점의 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생산 요소의 독점 같은 경우는 생산에 필요한 어떤 요소를 이제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한 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개 비용을 훨씬 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가 만든 독점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한 사람 혹은 한 기업에게 어떤 배타적인 공급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권이라던가 저작권 제도, 높은 가격, 높은 이윤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공급권을 주는 게 아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도 옛날에 공공기관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죠 민영화돼 가지고 공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니면 아직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자원공사라던가 도로공사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공공기업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가 만들어주는 독점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독점이 있는데 시장 전체 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는 하나의 생산자가 이제 맡아 더 적은 비용으로 이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조건이 자연 독점이에요. 그래서 규모 경제가 발생할 때 발생하고 그 다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클럽제 기억나시죠? 배제성이 있으나 소비에는 경합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클럽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그 자연 독점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 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는 하나의 생산자가 맡아가지고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조건을 우리가 자연 독점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 공급자가 뭐 수돗물을 공급한다면은 공급자마다 이제 배관망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평균 비용은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을 관리하죠. 여기 전북에 있는 익산에 있는 뭐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라던가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연 독점의 하나의 사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규모 경제로 인한 독점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기업의 평균 총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은 이 기업은 그 자연 독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시장에서 여러 기업이 생산을 담당한다면 각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각 기업의 평균 총 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 기업이 최소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독점 기업과 이제 경쟁 기업을 차이를 보게 되면 독점 기업은 말 그대로 가격을 설정한 사람이야. 어떤 것들을 이제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일한 공급자가 되는 거고, 그쵸, 이제, 이래 가지고,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이제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때요? 이 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물 다 독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일한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당연히 우하향하죠. 왜냐면은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사람들 같이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가 그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드비어스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시장의 다이아몬드 시장의 약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매출의 50% 이상을 그 광고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는 쫄딱 망가져. 그쵸? 그러니까 그 회사는 뭐라고 광고하냐면은 더 다이아몬드 is forever 그래가지고 영원한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결혼 시장에서 남녀가 결혼할 때 예물로 해가지고 어때요? 다이아몬드를 많이 주죠. 그죠? 같이 사람들이 그 영원한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은 결혼한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과 같이 다이아몬드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상승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어때 다이아몬드를 안 사고 뭐 루비라던가 사파이어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뭐 1월, 2월 해서 막 탄생석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이 드비어스는 어떻게 이제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련돼 가지고도 수요 곡선도 같이 수요 독점의 시장이지만은 어떤 수요에 의해서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경쟁 기업 같은 경우 반대로 가격이 수용되죠. 그렇죠? 프라이스 테이커죠. 그다음에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평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탈락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해가지고 수요가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제 날짜를 해가지고 지금 물가 지금 우리나라의 화두는 뭐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계속 뉴스에 인플레이션 내용이 나오고 있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경기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어떤 이제 경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쵸? 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관련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근 주식시장이 국내 시장이 지금 많이 그쵸? 하락하고 있죠. 그쵸? 원래는 11월, 12월 달 되면은 주식이 상승한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 수요자들이 내년 새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연말 보통 11월, 12월 달이 되면은 주가가 조금씩 오르거든요. 오르게 되는데 지금 어때요? 반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면서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연일 지금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씩 풀리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선이 수평이 직선이면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쵸? 지금 같이 지금 영향을 받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지금 이제 아까 같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 휘발유 가격을 좀 20%인가 할인이 됐죠. 그렇죠. 주유소로 지금 할인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맨큐 경제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인 요인에 반응을 해요. 그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이 하락하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그죠? 사람들이 이제 기름 넣으려고 이제 뭐 주유소 앞에 줄 서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같이 연계돼가지고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시장 기업과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은 방금 앞에 말했던 것처럼 경쟁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요가 이제 그죠?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쵸? 굉장히 시장 가격에 탄력적이죠. 근데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이 어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맨드 곡선처럼 수요가 이제 그쵸? 가격이 이제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죠. 아까 독점 기업이라도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은 아까 그런 불법적인 문제라던가 그죠? 무조건 정부가 이제 독점 기업이 가격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체지라던가 보완제를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은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시장 기업들은 어떤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그림 A처럼 수요 곡선이 수평적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탄력적인 곡선이 되는 거죠. 반면에 독점 기업은 어때요?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림 B처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을 해요. 그쵸? 따라서 독점 기업의 판매량을 늘리려면 반드시 시장 가격을 낮춰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독점 기업의 수입은 총수익 똑같아요. 가격에 똑같이 수량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P 곱하기 그쵸? 곱하기 Q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수입은 말 그대로 에버리지 리베뉴니까 총 수입을 그 수량으로 나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평균에 대한 수입이니까 총 수입을 어때요? 수량 Q로 나눈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가격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 수입 토탈 리베뉴를 Q로 나눈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 가격을 보게 되면 한계 수입과 같이 그 상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총 수입 변화를 우리가 이제 한계 수입이라고 하게 되고 당연히 MR보다는 어때요? 얘네는 시장 가격을 어때요? 한계 수입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거죠. 독점 기업은. 그쵸? 그래서 수익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당연히 우하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량을 늘리려면 반드시 모든 수요자에 대한 가격을 인하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독점기업도 또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독점 기업은 시장 가격을 한계 수입보다 높게 설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독점 기업에 관련돼 가지고 총 수입과 평균 수입, 그다음에 한계 수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수자공사 내가 대표예요. 가지고 물을 생산해요. 가지고 물 0갤런, 1갤런 해가지고 쭉 4갤런, 5갤런, 8갤런까지 가지고 물을 내가 생산하고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가격이 어때요? 연결할 때는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1달러 가격을 설정하고 그다음 가격이 집보태가지고 상품부터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수입은 총수입은 비급하게 Q니까 가격이 수량이 1, 2, 3, 4 이렇게 있고 가격이 곱하게 되면은 2 곱하기 9니까 18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무료 수량이 4개고 가격이 7달러니까 4, 7에 28이니까 총 수입이 28달러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평균 수입은 뭐예요? 아까 같이 총 수입을 수량으로 나눈 거니까 그쵸? 그래서 나누게 되면은 18 나누기 2니까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 7에 28이죠. 28 할 때 7이니까 평균 수입은 이제 7달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계 수입은 뭐예요? 한계 수입은 총 수입의 증가분을 수량의 증가분으로 나눈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량은 지금 이렇게 한 단위씩 1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1이 되는 거고 어때요? 이제 TR의 증가분이니까 그쵸? 총 수입의 증가분이니까 여기서 0에서 10으로 증가했으니까 10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10에서 18로 증가했으니까 8 그 다음에 24에서 18로 증가했으니까 6 그 다음에 28에서 24를 증가했으니까 4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30, 30 증가분이 없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독점 기업 같은 경우도 그죠. 아까 같이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독점 기업의 물의 수량, 가격, 총 수입, 평균 수입, 그다음에 한계 수입 관련된 내용들을 그 표로 나타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의 이제 수요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이요. 이 파란색 곡선이 이제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요. 그러니까 평균 수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곡선은 이제 한계 수입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은 어떤 수량과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의 수익 곡선은 수량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총 수입의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계의 수익 곡선은 수량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총 수입의 변화를 보여준 거죠. 아까 같이 이제 총 수량의 그 TR의 증가분을 Q의 증가분으로 나눈 게 한계 수입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아까 같이 한계 수입 MR은 그렇죠? 한계 수입 MR이라는 것은 아까 어땠어요? 그렇죠? 어떤 TR 총 수입의 그 증가분이지 델타죠. 델타분을 아까 같이 Q의 수량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MR이 이 MR이 지금 이 한계 수입을 말한 거예요. 이를 그렇죠?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고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 판매량 가격도 함께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항상 가격보다 항상 낮게 형성돼요. 그쵸? 그러니까 수요선이 파란색 선이 위쪽에 있고 한계 수입 빨간색 선이 더 밑에 있는 거죠. 있는 이유가 같이 이런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MR이 MC보다 높게 당연히 이득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큰 쪽이 당연히 생산을 증가할 거고 반면에 이제 한계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한계 저기 수입보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을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윤 증가를 위해 가지고 MR과 MC인 점에서 생산량을 선택하게 돼요.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하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가격은 그 수익 곡선에서 찾게 돼요. 이해되신가요? 그건 나중에 뒷쪽에서 아마 그림이 나올 거예요. 가지고 가격은 수익 곡선상에서 찾게 돼요. 아까 MR과 MC가 첫 번째 선택은 MR과 MC가 같아진 점을 먼저 찾아요. 그 점을 찾고 거기서 이제 수익선을 올려가지고 수익선상에서 이제 가격을 설정해가지고 어때 이제 이윤을 더 창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을 드리면은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까 같이 이제 그죠 한계 수익 곡선은 수익 곡선 밑에 있죠. 그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 있어서는 한계 비용이 공곡선 역할을 해주죠. 그죠 한다는 것을 예전에 배웠었죠. 해가지고 먼저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A점을 먼저 찾아요. 아까 같이 한계의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을 해요. 이만큼은 찾아가지고 이만큼은 생산하겠다 라고 하게 되고 일반적인 경쟁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데 독점 기업은 어떻게 해요? 제가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돌려버려요. 쭉 올려가지고 수요성과 일치하는 이 점에서 이제 독점 가격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 수량에서 상하는 그죠? 이 수량에서 그죠? 이 Qmax에서 상하는 가격을 수요선에서 이제 구하게 된 거죠. 독점 가격은 여기서 설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독점 기업은 먼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을 찾아요. 이게 점 A가 해당되죠. 찾고 그 다음에는 그 점에서 생산되는 수량을 시장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수요 곡선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점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경쟁 시장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시장 P가 MR과 MC가 같아진다고 배웠었는데 독점 기업은 이 P가 MR과 MC보다 더 큰 점에서 찾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있으면은 이 가격 설정을 우리가 배웠었죠. MR과 그렇죠. MC가 같아져서 했어요. 독점 기업은 아니 이제 경쟁 기업은 근데 어때요? 독점 기업은 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요? 얘가 더 높게 설정해요. 제가 시장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독점 기업은 여기가 이렇게 MR과 그렇죠. 이렇게 MC가 또 같아지는데 시장 가격을 이 P가 더 높게 설정을 해줘.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 얘 같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형 국대화 조 같은 경우가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경쟁 시장 기업은 P가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설정을 하고 독점 기업은 어때요? 제가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MR과 MC보다 같아진 점보다 더 높은 데서 이제 설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유는 뭐 당연히 TR에서 TC를 뺀 거겠죠. 그쵸? 가지고 P에서 평균 토탈 비용을 뺀 거다 곱하기 Q가 이제 독점 기업의 이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이제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한계 수입은 항상 수요보다 밑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계 비용이 거기 이제 어떤 공곡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하게 되고 평균 총 비용이 있는데 아까같이 한계 비용과 그죠? MR과 MC가 같아진 점을 찾는 거죠. 여기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에서 독점 기업은 어때요? 좀 더 높이 올려요. 수요 만난 점에서 가격을 설정해요. 그죠? 이 점에서 이제 Qmax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려오죠. B 가격에서 이제 독점 가격을 이제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이제 독점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평균 총 비용 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총 비용이 있겠죠? 이 점을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C점하고 B 그죠? 여기하고 이 전부 다 이제 독점 기업의 이제 이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직사각형에 있는 B, C, D, E금 면적이 독점 기업의 이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높이 BC는 어때요? 가격에서 평균 총 비용을 뺀 것이고, 즉 단위 수량당 이윤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면적 밑변 DC는 이윤 극대와 생산량의 판매량이다. 저희 Qmax가 판매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의약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한계 비용이 있어요. 그죠? 한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있고, 그죠? 한계 수입이 있죠. 그쵸? 가지고 얘가 이제 특허 기간 중에는 아까같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일치하는 선에서 갖고 있다가 쭉 가격을 독점하기 때문에 올려버려요. 가지고 특허 기간 중에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아까 보통 특허 같은 경우 한 20년 정도 어떤 권한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갖고 있다가 아까 이제 특허 기간이 이제 만료되게 되면은 다시 완전 경쟁 시장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격이 어때요? 이제 이게 독점 생산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거죠. 다시 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처럼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비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수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다운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사각형에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제약회사가 어떤 특허권이 있다면은 그 기업은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독점 가격을 설정해요. 그쵸? 특허권이 소멸되면은 새로운 기업들이 이 약품을 제조하기 시작해가지고 경쟁이 심화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가격은 독점 가격의 한계 비용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전 같은 경우가 전기가 관련돼 가지고 특허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또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 특허권이 있어가지고 권한들이 좀 약해지고 또 그만큼 또 이제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지면은 그것들 민간들한테 많이 개방을 해요. 가지고 무료로 나눠주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특허 특허 관련돼 가지고 소멸 후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최적 생산량의 결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총잉여, 우리 옛날에 그 총잉여라 배웠었죠. 이 총잉여랑 같이 소비자 잉여하고 어떤 생산자 잉여의 합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 잉여에 뭐 있어요? 옛날에 그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에서 실제 지불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소비자가 그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이득을 말해요. 그쵸? 그러면 생산자에게는 뭐겠어요? 반대로 생산자가 그죠? 기업의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총 어떤 이득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총 수입에서 총 생산 비용을 빼게 되면은 뭔가 이득이 기업 입장에서 발생하겠죠. 그쵸? 이런 것들. 그런 거고 소비자에게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을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볼펜을 내가 100원 주고 사고 싶어. 근데 나는 그 8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근데 내가 100원짜리를 80원을 지불해서 샀어. 그럼 내가 20원의 이득을 발생하겠죠. 이게 이제 그 소비자 잉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는 건데 선의의 사회 계획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총 잉여를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의 어떤 교차점에 있어서 생산량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가격하고 이제 한계 비용이 일치한 선에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거는 한계 비용이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 기업에서 한계 비용이 이제 어떤 공급구성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는 수요자의 효용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자 같은 경우 어때? 이만큼 들어간 게 뭐야?
거기다가 또 기회 비용이고 한계 비용이요. 독점기의 비용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구입자 효용이에요. 그쵸? 이제 구입자 효용을 이제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가지고 아까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쵸? 그 소비자 인형에 해당되죠. 그쵸?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난 볼펜 아까같이 100원짜리까지 주고 살 용의가 있는데 시장 가격이 이제 80원에 형성이 됐어요. 그쵸? 어때요? 이만큼 난 어때요? 20원에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입자 효용을 의미하는 수요옥선 같은 경우는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떤 이제 경제적인 잉여를 극대화하려고 할 때는 선의의 서해 계획과는 그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설정해요. 그쵸? 이보다 작은 생산량에서는 한계 소비자의 지불 용이 수요 곡선을 말한 거죠. 한계 비용보다 크고 최적 생산량보다 큰 생산량에서는 한계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거 수요곡선 배웠을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수요곡선은 소비자가 누리는 초효용 가치를 소비자의 어떤 최대 지불용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독점 기업의 생산비를 나타내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수요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독점 같은 경우는 MR과 MC 순서에서 생산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생산량보다 작게 생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MC보다 더 크게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총잉여의 감소분, 즉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 사이에 삼각형이 이제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세금하고 똑같죠. 그쵸? 어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독점기업도 유사하게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독점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일치한 점에서 독점 수량을 설정하고 관련돼 가지고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렇죠? 이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되면은 한계 수요와 공급이 만나기 때문에 원래 시장 가격은 어때요? 2점이니까 2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독점 기업은 어때요? 더 올려버리죠, 가격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독점을 안 하고 일반적인 수요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했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건을 사고 할 텐데 어때요? 독점 기업이 가격을 올려버리잖아. 그렇죠? 올려버리니까 이제 그 물건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떠나겠죠. 그럼 어때요?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겠죠. 독점 기업은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재화의 생산비보다 지불 용의가 높은 소비자 중에 일부가 소비를 못하고 시장을 떠나는 거죠. 따라서 독점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보다 작게 생산이 되는 거죠. 그쵸? 원래 효율적인 수량은 여기 수량이죠. 그쵸? 가격 형성되는 그쵸? 이 수량이죠. 수요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23인데 예를 들어서 100개가 필요한데 독점하기 때문에 수량이 80개로 줄어버린 거죠. 그쵸? 따라서 이제 독점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보다 작아요. 그래서 독점에 의해 초래하는 경제적인 순손실은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 사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제적인 순손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구입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가격을 받는 게 가격 차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독점 기업이 모든 소비자에게 그 동일한 가격을 부과한다고 가정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기업들은 생산비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이제 부과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이제 우리가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다면 소비자는 다른 기업의 상품을 구입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어느 기업이 가격 차별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격 차별한 것은 이윤 증가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소비자들이 지불 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후생을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가격 차별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 완전 가격 차별이 독점 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수요자에게 지불 용의와 같은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 또 독점적 총잉여는 모든 공급자에게 기록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제적 순순실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완전 가격 차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차별의 후세 효과를 좀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는 그림 A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차별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일 가격의 독점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총 잉여는 생산자 잉여 이윤이죠. 하고 소비자 잉여 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림 B 같은 경우는 완전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0이 되기 때문에 총 잉여는 오직 생산자 잉여 이윤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두 그림을 비교하면은 완전 가격 차별을 이윤과 총 잉여를 증가시키고 소비자 잉여를 이제 감소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격 차별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극장표라던가 뭐 비행기 요금이라던가 할인권, 장학금, 수량 할인 같은 경우가 가격 차별의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극장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아침 일찍 오면은 뭐 이문세 노래에서 뭐 조조 할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오게 되면은 극장표를 좀 할인해 주죠. 아니면은 밤 늦게 오면은 극장표를 좀 할인해 줘. 그때는 이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 유인하기 위해서 극장에서 하는 가격 차별의 대표적인 예란 것들 할 수 있고, 비행기 요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번 달에 해가지고 한 출장을 해가지고 제주도를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어때요? 이제 어떤 금요일이라든가 뭐 수요일에 따라서 또 주말에 따라 가지고 비행기 요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쵸? 가지고 뭐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주중에 갔다 왔는데 하니까 뭐 17,000원? 네, 그 정도로 가지고 굉장히 싸게 또 주중에는 또 판매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금요일 되면은 또 갑자기 8만 원 뛰어 이렇게 가격이요. 이런 식으로 비행기 요금을 이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가격 차별이 이해가 되는 거고, 할인권이라던가 그쵸?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 저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편의점 가게 되면 어때요? 이제 뭐 좀 저녁에 간다던가 마트 같은 경우도 좀 저녁 늦게 가면은 식료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주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은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그쵸? 이런 것들 이제 덧더리 상품으로 하는 것도 가격 차별에 일한 것도 할 수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도 어떤 뭐 김밥 같은 거, 삼각김밥 같은 경우도 한 저녁 늦게 가면 어때요? 이제 뭐 2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할인을 많이 해주죠. 그쵸? 그다음에 장학금이라든가 수량 할인 같은 경우가 이런 가격 차별의 그 대표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에 대한 정책들을 좀 보게 되면은 독점 금지법과 경쟁 촉진을 해가지고 혐한 독점 금지법, 뭐 클레이턴법, 합병 금지, 기업 분할, 경쟁 회피를 위한 기업 간 공동 행위와 행동 조정을 금지하다던가. 특히 이제 합병 금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죠.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그쵸, 뭐 오라클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을 그 합병하는 것을 금지해요. 왜냐면은 현재도 80%의 그죠, 시장의 점유율을 마켓시를 갖고 있는데 그런 또 오라클이라는 회사까지도 흡수 합병을 하려면은 한 90% 이상들을 MS가 독점하기 때문에 합병 같은 거를 못하게 이제 금지를 하는 거죠. 그쵸? 하다 보니까 독점에 대한 정책을 보게 되면은 독점 시장을 보다 정량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독점 금지법과 경쟁을 촉진시켜요. 그다음에 독점 기업의 형태를 규제해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간 소유의 독점을 국영 독점으로 전환해요. 국유화를 시켜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이제 자유 방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그냥 시장에 관여 안 해가지고 자유 방임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부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직접 독점 기업의 형태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 독점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한계의 비용은 가격 정책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평균 총 비용이 하락되고 비용을 줄일 유인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독점과 한계 비용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가 되는 거죠. 파란색에 있는 것이 이 수요고, 그다음에 수요고 이게 평균 총 비용 곡선이에요. 그렇죠? 이게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죠. ATC 하게 되고 여기 한계 비용인 MC가 있죠. 이 경우 이제 평균 총 비용이 규제 가격보다 이제 높게 설정하게 하게 되면은 그죠? 이제 독점 기업이 이제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 독점 사업의 평균 총 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한계 비용은 MC는 항상 평균 총 비용보다 작아요. 따라서 정부가 규제 가격을 한계 비용과 같이 설정하면은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작아져 독점 기업은 손실을 보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독점 기업은 평균 총 비용보다 이제 높게 설정하고 싶은데 지금 이 비용보다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소비자들하고
국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너 가격을 낮춰라고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 거죠. 이 가격으로 하게 되니까 독점기업은 어떤 이제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독점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개입할 때 이런 국유화라던가 아니면은 자유방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유화 같은 경우는 민간이 소유한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대신에 정부가 이제 독점기업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있었던 뭐 한전이라던가 거의 공기업이 됐지만은 이제 아까 전기, 통신, 뭐 가스 이런 것들 그죠? 정부가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도로공사 같은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기관에서 도를 까는 게 더 효율적이지 민간 기업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인프라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은 독점 기업을 주는 거예요.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민간 소유주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이제 이윤을 갖고 그다음에 국영기업 소유주 정부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납세자가 이제 그 손해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과 독점을 비교를 해보면 그죠? 경쟁 기업이고 여기는 그죠? 경쟁 기업이고 독점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 목표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극대화 조건도 MR과 MC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면서 결정을 하고 단기 초과 이윤이 발생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경쟁 시장은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독점은 말 그대로 하나가 독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설정을 여기는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설정해요. MR과 MC가 같아진 점에서 가격을 이제 설정하는데 독점 기업은 어때요? 이거보다 같이 가격이 더 크죠. 높은 점에서 시장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가지고 가격을 아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P가 MC와 같아지는데 독점 시장은 P가 MC보다 더 커요. 그 다음에 생산량을 최적의 생산량을 결정을 해요. 근데 최적 생산량이 아니죠. 좀 더 작은 수를 생산하죠. 물건 개수를 가격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조금만 내놓고 높은 시장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장기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한데 이게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장기 초과 이윤이 불가능하고 가격 차별이 불가능한데 반면에 독점 기업은 장기 초과 이윤 설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하고 가격 차별도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독점 기업과 경쟁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차이점을 이제 비교 분석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시장에서 한 기업이 그 유일한 판매자인 경우를 독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독점은 특정 기업이 핵심 자원을 보유했을 때 정부가 기업에게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을 때 한 기업이 다른 모든 기업들보다 싼 비용으로 시장 전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독점 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우하향하는 수요성을 갖죠. 그리고 독점 기업이 생산을 한 단위 늘리면 그 재화의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되면 수량의 가격도 함께 하락을 해요. 따라서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재화의 가격보다 항상 적다는 것을 배웠었죠. 같이 독점 기업의 MC 곡선이 같이 재화의 그 수요성보다 더 적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독점 기업도 경쟁 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산량에 해당하는 수요 곡선 높이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가격을 설정했죠. 아까 보셨었죠? 그래서 독점 기업의 가격은 경쟁 기업과 달리 한계 수입보다 높고 따라서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을 극대화하는 산출량보다 작아요. 즉 독점 기업이 가격을 한계의 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면 한계의 비용보다 지불용이가 높은 일부 소비자들이 소비를 포기해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독점은 세금과 같은, 제가 아까 세금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경제적인 순손실 설명할 때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순손실을 초래해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독점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순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독점 기업은 소비자의 지불 용의에 따라서 같은 재화의 다른 가격을 부여하고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가격 차별은 가격 차별이 없다면 소비를 포기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구입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후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완전 가격 차별의 경우 독점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하지 않지만 시장의 모든 잉여는 독점 기업에 귀속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 불완전한 가격 차별은 가격 차별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는 그 네 가지 방법으로 독점의 비효율성을 대처를 해요. 첫 번째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점 금지법을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독점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거나 아예 독점 기업을 국유화한다던가 아니면 독점에 따른 시장 실패가 정부 실패에 피해 대비에 경미하다면은 차라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게 방임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이제 독점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독점적 경쟁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독점적 경쟁 관련된 시장 같은 경우는 독점과 완전 경쟁의 사이에 있는 관계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차별화를 통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디프적인 것들이 광고 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이제 어떤 품질에 대한 이제 어떤 신호로서의 광고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갤브레이스에 대한 하이테크 해가지고 어떤 브랜드 이름이라던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같이 이제 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